안녕하세요. 재테크 길용쌤입니다. 시즌3 4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3편에서는 협동 로봇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다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로봇 부품 중에 진짜 핵심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우선 몇 가지 사실 알려드릴게요. 로봇 원가의 최소 40%가 감속기고요. 감속기 글로벌 시장 일본 점유율이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 회사 두 곳이 그 독점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 계시면은 아마 감속기 모터 센서가 왜 핵심인지, 그리고 일본 독점 시장을 한국이 어떻게 깨고 있는지, 그리고 SPG, SPB테크 사면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다 보이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의 성능은 액추에이터 등 구동부에서 결정된다. 자, 그러면 용어부터 한번 풀어보자고요. 액추에이터. 자, 이게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구동장치예요. 관절 역할을 하는 감속기가 있고요. 근육 역할을 하는 모터가 있고요. 신경 역할을 하는 제어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액추에이터예요. 그래서 로봇의 성능은요, 이 액추에이터가 다 결정을 해요. 쉽게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디자인 비슷하고요, 화면도 비슷해요. 그런데 칩, 부품이 다르면 성능이 완전 다르잖아요. 로봇도 똑같습니다. 외형은 비슷할 수 있지만 액추에이터가 다르면 성능은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봇 산업이 커지면요, 진짜 돈은 부품 회사가 번다라는 뜻입니다. 자, 스마트폰 시장 커지니까 애플이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진짜 큰 돈은요, TSMC가 벌었어요. 로봇 시장도 똑같습니다. 두산, 레인보우, 테슬라, 현대차, 돈을 번다고 칠게요. 그러면요, 이 안에 따라가는 부품 회사들 SPB테크, SPG, 사면도 돈을 법니다. 자, 우선은 부품 중에서도 핵심인 감속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감속기는요, 로봇 원가의 30-40% 정도를 차지하고요. 특히 다른 부품보다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이 감속기가 뭐냐면 모터의 빠른 회전을 느리게 줄여주고요. 대신 토크, 회전력을 크게 만들어주는 부품입니다. 그럼 감속기가 왜 필요하냐? 모터는 빠르게 돌지만 힘이 약해요. 그래서 감속기를 거치면 속도는 느려지고요, 힘은 강해집니다. 이게 로봇 관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기어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1단 기어는 빠른 회전, 하지만 약한 힘. 5단 기어는 느린 회전, 하지만 강한 힘. 감속기가 자전거 5단 기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봇이 무거운 거 들거나 경밀한 동작을 하려면 감속기가 진짜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감속기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모닉 감속기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휴머노이드의 핵심입니다. 가볍고요, 정밀해요. 그리고 현재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가 글로벌 1위입니다. 두 번째는요, RV 감속기인데요, 이건 산업용에 들어가요. 그래서 고하중 작업을 하고요. 일본 나부테스코가 글로벌 1위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유성기어라는 감속기가 있는데요, 이건 범용이에요. 다 쓸 수 있어요. 특히 협동 로봇이나 일반 기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휴머노이드에는 하모닉 감속기가 폭증하고 있고요. 산업용은 RV 감속기. 근데 하지만 둘 다 모두 일본 시장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꼬르 감속기 시장, 일본 독점 시장.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요, 한국이 그 독점을 깨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감속기 시장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하모닉 드라이브가 50%, 나부테스코가 20% 정도, 80% 정도를 가져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취약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일본 한 곳에 의존하다 보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하면요, 영향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본 캐파 부족하면 글로벌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요, 일본 외 공급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격도 다릅니다. 일본 감속기는요, 평균 1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한국 감속기는 평균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정밀도는요, 거의 비슷해요. 30% 싸게 살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한국 자체 내에서도요,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삼성, 휴머노이드 하고 있죠. LG 하고 있죠.
현대차,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요. 자, 현재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 한국이요 딱 10%만 뺏어도요 한국 회사들 매출 두세 배 폭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감속기 강자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요 SPG입니다. 세계 최대 기어드 모터 플러스 정밀 감속기 전문 기업입니다. 자, 세부는요 9편 정도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SPG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감속기 풀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모닉 감속기 가지고 있고요, 사이클로드 감속기 가지고 있고요, 유성기어 감속기 세 가지 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감속기계 거의 코스코예요. 뭐 사러 가도 다 있습니다. 매출도요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요. 23년 76억, 24년 102억, 25년 140억. 올해는요 작년보다 한 최소 50% 이상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SPG가 최근에 고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한 대당 한 22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량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에도 MOU해서 하고 있고요. 한국기계연구원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휴머노이드의 핵심 공급망에서 SPG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올해부터 매출은 정말 폭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요 SBB테크예요.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기존에 이제 베어링 전문 기업에서 감속기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 국내 최초로 로봇 감속기를 국산화 시켰어요. 디테일한 거는 8편에서 저희가 한번 해볼 거고요.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SBB테크는 하모닉 감속기의 국산화 선두입니다. 근데 하모닉 감속기 제가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휴머노이드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가볍고 정밀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의 독점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점은요 한국 독자 기술로요 감속기랑 베어링을 일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량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구동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존의 베어링 전문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요 감속기에서 액추에이터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방산과 모빌리티 분야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출은 늘었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사실은 아직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요 연구 개발비를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쏟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처럼 사실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둘 다 감속기 쪽에서는요 SPG와 SBB테크 모두 강자예요. 캐릭터는 달라요. 하지만 둘 다 잘하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종목 매력이 다르니까 분산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감속기만 부품만 아닙니다. 모터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터는요 전기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바꾸는 부품이잖아요. 로봇 하나당 40-50개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에서 20% 정도 들어가는데, 모터 강자는요 일본과 독일이 사실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스카와 화낙, 독일의 보시, 그리고 우리나라에 삼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연 같은 경우는 한 10편 정도 때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 거고요. 우선은요 BLDC 모터 쪽에서는 강자입니다. 그리고 감속기도 동시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예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폭증한다라고 하면요 키 맞추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센서 시장도 제가 살짝 풀어드릴게요.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전 센서라고 하는 눈을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균형을 담당하는 IMU 센서, 힘을 담당하는 토크 센서, 거리를 하는 깊이 센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센서 강자들이 또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 센서 회사들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요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LG 이노텍과 같은 기업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보신다라고 하면요, 한국이요 감속기, 모터, 센서 풀 라인업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점유율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쯤 되면 리스크도 봐야 되겠죠. SBB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 시점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일본을 저희가 추격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모닉과 나부테스코가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밀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회사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캐파가요 조금 제한적이에요. 네,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양산 능력이 조금 작고요. SPG도 신공장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또 양산이 가능하니까 수요를 따라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죠. 주가 좀 빠질 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벌써 4편 끝났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요, 이제 종목편들 쭉쭉쭉 들어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다음 편은요, 엔비디아 이야기 할 거예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메인은요, 로봇의 두뇌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AI와 엔비디아의 로봇의 두뇌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쉽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공부가 쌓이면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이상 재테크 길룡쌤이었습니다.